연적 김호연. 사내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저벅저벅 구둣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놈이다. 1년 전 장례식에서 마주친 그놈. 놈은 재현이 나를 만나기 전 사귀던 남자였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마주침을 뒤로 하고 재현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놈을 제외하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듯 그저 한재현 이름 석자가 박힌 유골함만이 창너머로 보일 뿐이다. 장례식에서도 그랬지만 그녀 부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사진과 메모와 꽃이 잔뜩 붙은 다른 유골함과는 너무도 차이가 났다. 그녀는 여기서도 외톨이구나. 꽤나 쓸쓸했던 그녀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여러모로 재현다운 이 모습이 반갑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다. 기분이 묘한 가운데 생각해보니 나 역시 맨손이었다. 재현아. 대리석 바닥을 때리듯 공격적인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다. 놈이 분명하다. 왜 다시 오는 거지? 나를 공격하라는 건가? 왜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복잡한 심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하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이상한 자존심이 발동했다. 나는 고지를 사수하는 전사의 심정으로 발을 딱 붙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온 놈은 내가 그녀의 앞을 비키지 않자 담배 연기를 손사래로 날려버리곤 내 옆에 바짝 붙은 채로 매점에서 사온 빨간 장미송이를 그녀의 유골함에 붙이기 시작했다. 반팔 와이셔츠를 찢을 듯 투실한 놈의 이두박근이 유골함에 조화를 붙이는 작업을 하며 혹은 그 작업을 빌미로 자꾸 나를 밀치고 있었다. 밀리기 싫었지만 녀석의 기세가 너무나 강해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물러서야 했다. 소심한 나의 저항은 그게 전부였다. 나는 놈의 커다란 등판을 주먹으로 갈기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잠시 놈이 하는 짓을 바라보았다. 장미송이로 재현의 유골함을 도배할 생각인가? 녀석은 조화에 불과한 그것을 테이프를 이용해 성실하게 붙이고 있었다. 가만 자세히 보니 하트 모양으로 두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다. 놈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다. 나는 숨이 멎었다. 놈은 어깨를 한번 들썩이더니 다시 몸을 굽혀 장미송이를 붙이기 시작했다. 웃긴 놈이다. 재원을 두고 바람을 피운 주제에 이제와 무슨 청승인지 모르겠다. 헤어진 뒤에도 놈은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녀를 꽤나 괴롭혔다. 그런 녀석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재현과 사귀던 초창기였다. 재현의 방에서 함께 무한도전을 보던 중 계속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집을 나섰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창밖을 보니 재현이 자기보다 2배는 큰 덩치의 사내와 마주한 채 대치하고 있었다. 사내는 전형적인 근육돼지 스타일이었다. 헬스장에 가면 꼭 있는 양 어깨를 떡 벌리고 팔자걸음을 걸으며 자기가 이곳의 맹주임을 온몸으로 알리는 그런 사람 말이다. 실제로도 그는 재현이 요가 강사로 알바를 하던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조금 큰 헬스장의 대표였다. 말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나는 긴장했다. 혹시 놈이 재현이를 때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나가서 그녀 옆에 서야 하나? 아니다. 섣불리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았다. 한편으로 저 근육돼지와 맞서기엔 후천적 근육 결핍자인 내 체구가 자신이 없었다. 사실 살면서 누구에게 제대로 주먹을 휘둘러 본 적도 없었다. 한마디로 두려웠다. 그렇다고 재현이가 맞기라도 하면 가만 있을 수도 없기에 복잡한 심경이 될 찰나 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뭐지? 놈은 꿈쩍도 않고 바위처럼 그렇게 있었고 재현 역시 놈의 앞에 선 채로 그대로 있었다. 나 역시 꼼짝도 못한 채 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재현이 놈에게 한 발 다가가 무릎을 꿇은 놈의 상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무어라 말하는 듯했다. 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더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진 나는 창에서 몸을 돌려 TV를 바라보았다.
박명수와 정준하가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나는 볼륨을 올렸다. 잠시 뒤 재현이 돌아왔고 나는 애써 그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를 보며 깔깔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녀에게 물었다. 그때 어떻게 그 고릴라 같은 놈을 물러서게 했느냐고. 그녀는 방긋 웃으며 한마디 했다. 마음 떠난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 8개월 뒤 나도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와의 떠난 마음을 뒤늦게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그녀의 입을 통해 이미 들어서였을까? 나는 아무 노력도 할 수 없었다. 기회는 이전에 있었다. 그녀는 내게 선택을 요구했지만 나는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떠나는 게 노을이지는 하늘처럼 선명하게 보였지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둠이 내리는 걸 기다렸다. 그녀를 떠나게 한 건 나였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외로운 초식동물처럼 도망칠 공리나 하며 살던 내가 어떻게 그녀를 붙잡겠는가. 문제는 붙잡을 용기도 없었지만 떠나게 할 용기도 없었다는 거였다. 나는 우물쭈물했고 그녀는 자기 길을 갔던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슬픔을 담아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에 그때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가만히 있었다. 놈에게 가려져 있던 그녀가 이제야 보인다. 그녀가 말한다. 잘 지냈냐고. 그런데 여긴 웬일이냐고. 부끄러움에 젖은 나는 돌아서 납골당을 나섰다.